오랫동안 사모했던 세계로 교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1919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1919를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옛날 분들 또 우리 지금의 모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19 필라델피아 제작과 예술 감독을 맡은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출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프라노 김진희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바리톤 김영재 성악가님, 그리고 우리 1919 필라델피아 배우 김우진 배우, 네, 그리고 서호준 배우, 그리고 진짜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로 교회 청년부의 매지현 배우님, 윤지연 배우님, 이렇게 오늘 우리 1919 필라델피아를 간략하게 해설이 있는 낭독 콘서트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할까요? 더 보고 싶으시죠? 네, 오늘 강의 끝에 조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세계로 교회로 온 1919 필라델피아입니다. 세계로 교회로 온 1919 필라델피아예요. 우리 1919 필라델피아 공연 역사에서도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낭독 콘서트로 오는 첫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첫 시작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까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공연의 역사를 우리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 3.1절 바로 직후에 첫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19년 필라델피아 작년 3월에 첫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공연은 광림아트센터에서 부활절과 6월절에 103주년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를 부활절 주간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주간 바로 전 주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헌절 기념으로 7월의 대한민국 해가지고 3차 공연을 용산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 3.1절 공연을 창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나라 국가의 기념일과 1차 한인대회의 그 절기, 교회의 절기와 국가의 기념일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3.1절도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공연을 어디로부터 만들게 되었는가, 자료,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왜 필라델피아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저 오면서 기차에서 2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것도 말씀 전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사님과 퀴즈하고 답하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면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잠깐만, 이 공연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제1차 한인 자유대회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록의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1차 한인대회도 기록이 아주 소중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1차 한인대회를 같이 했던 유대인의 회고록, 이 부분은 또 아주 놀라운데 이 회고록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라는 공식 기록과 회고록에 들어있는 개인적인 기억을 모아서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시대적인 배경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919년 시대적인 배경은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에 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때 1919년에 한참 파리에서 그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1차 대전의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만들 건가에 대한 회담이 한참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알죠? 우리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면 이 3.1운동이 단순히 한반도에서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라 저 파리 강화회담, 그리고 윌슨 대통령,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차츰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자, 필라델피아는 어떤 도시인가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들어봤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선언, 그 다음에 헌법이 제정된 독립과 건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비밀 루트가 출발된 곳이에요. 요즘 우리 탈북민들이 넘어오듯이 그런 자유를 향한 탈출의 출발점이 됐는데, 그것을 시작한 것은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흑인 노예를 탈출시키는 그런 자유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거 너무 실감나죠? 그때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더 실감하실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런 기도와 회의를 통해서 독립과 건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의 종 위에는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표하라라는 레위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가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징성 때문에 우리 독립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필라델피아를 택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19년
1차 한인대회가 열릴 당시 필라델피아는 너무나 애통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의사도 부족했고 심지어 장례도 할 수 없어서 저렇게 관을 한꺼번에 묻을 정도로 죽음과 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저 리틀 시애터 앞 여기에서 한 350석이 되는 저 극장, 작은 극장에서 한국인들이 한인 자유대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이런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9년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웠어요. 이제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한인대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 미국 교민 신문 신한민보에 3월 24일에 이런 초대장이 실렸습니다. 동포여,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제외 한인들이 목숨을 버리며 피를 흘려서라도 당당한 대한의 독립을 회복하여 저 동포들을 건질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사양치 않으리라. 이러면서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이 일에 제일 기난 것은 미주 각처에 산재한 동포가 다수히 모여야 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경비를 자담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기를 저마다 주의할지라. 서로 알리며 서로 도와서 기회를 잃지 말게 하시오. 꼭 모이시오. 라고 하면서 이승만, 정한경, 서재필 세 분의 이름으로 청첩장을 신문에 냈습니다. 자, 이 청첩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넘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미국에 교민들이 한 1000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 10분의 1이 넘는 분들이, 그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1차 자유한인대회를 열었는데요.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뭐 이런 분들, 한국 분들이 약 150명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그 옛날에 대부분 학생이거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목회자들, 기자들 이런 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 3일간의 회의에 모두 예배로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첫날에는 톰킨스 목사라는 분이 성공의 목회자신데요, 오셔서 첫 예배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카톨릭, 필라델피아에 아일랜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기근이 들었을 때 미국으로 많이 왔고 특히 필라델피아에 많이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카톨릭 교단이 굉장히 컸어요. 그 카톨릭 신부님 오셨었고, 셋째 날 유태인들은 19세기 중후반부터 유럽에서 극심한 유태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약 한 10년 사이에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왔고, 필라델피아가 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유대인 랍비가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인 자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그 당시 나눠줬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보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회의록과 함께 제가 이제 공연을 이런 순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악은 너무 놀랍게 그 당시 그 회의에 노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불렀던 음악 또 주제곡을 작곡하고 해서 13곡의 음악을 넣어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연세도 제일 많았고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셨고 해서 의장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서재필 박사가 의장을 해주셔야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윌슨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과 가장 알맞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맡아주십시오 해서 모두의 그 찬성에 의해서 서재필 박사가 의장으로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기념비적인 사명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변 국가들, 중국, 일본, 동부러시아, 세계 인구 3분의 1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한국의 중요성은 이 당시뿐이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우리 교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다른 힘센 나라들은 한국에 와서 이권을 뺏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성경과 복음을 가져와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공식 회의에 따라 아메리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회의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아메리카는 지금은 미국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가처럼 불렀어요. 노래 잠깐 소개하고 우리 이제 성악가님 모셔서 노래를 듣도록 할게요. 자, 이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노래는 캐서린 베이츠라고 미국의 시인이자 교수인 여류 작가가 미국의 그 당시 놓인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가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거기에 교회 성가대 지휘이자 올가니스트였던 분이 만든 멜로디를 붙여서 미국 국가처럼 부른 애국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노래를 우리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우리 김진희 성악가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 애국자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지어진 나라라는 찬송이자 애국가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안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조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에 그 많은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혹은 몰래 편지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네,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많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먼저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기다가 1919년 9월에 그것을 다 하나로 통합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러 곳에 한성, 블라디보스톡, 상해 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명칭은 조금 달라도 대통령, 국무령 이런 것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얘기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운동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 벌어지게 한 곳에는 그 국내에서 3.1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희생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이 희생자들을 위해서 의약품이라도 보내도록 우리 미국 적집자사에 전보를 보내자고 이야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또한 그 전보를 쓰는 그런 대표 그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 묻은 옷이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노래 부르실 때요, 진행하는 분께 부탁드릴게요. 노래 가사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르시는 분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화면에는 가사를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희 작가님, 성악가님. 가슴 절절하죠. 이거는 한 연극 장면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민요가 많이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멜로디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가사들을 불러서 붙여서 부르곤 했었죠. 자, 넘겨주세요. 네, 3.1절 사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슬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보았듯이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생겼고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과 인생을 헌신하고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영재 바리톤이 오셔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켜 주시리. 자, 이런 결단을 하고 4가지 결의문을 한국 한인 자유대회에서 결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민찬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임시정부에 대한 격려문입니다. 이 임시정부에 대한 격려문은 우리 세계로 교회 청년 잠깐만요. 매지현 청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격려문. 우리 동포 2천만 명은 무력과 배신으로 우리의 주권을 파괴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면서 경제, 교육, 종교, 도덕 등 각 방면에서 비참한 상황을 초래했고 지속해서 우리 동포를 야만적으로 다루었다. 1919년 3월 1일 300만 동포가 일어나 독립을 선포한 후
민주주의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조국에서는 애국지사들이 고난과 불평등에 맞서 자유와 인간성 회복을 위해 피 흘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천부인권, 즉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회복하고 고난받는 애국 형제들을 돕기 위해 모든 힘과 반박을 다 사용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일본의 악랄한 행위를 전 세계에 사실대로 알려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 지성적이고 합당한 의견을 갖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이 경려문을 번역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결의한다. 이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김영재 성악가가 나와서 그 당시 불렀던, 바로 이 회의에서 불렀다고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독립가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신대한 애국인민 끓는 피가 뜨거워 일심으로 일어나서 독립단을 조직고 조상나라 찾으려 굳게 맹세하였네. 두려 마라 부모구가 내 원수가 많아도 너를 위해 몸을 바친 독립단체 우리들 부모국을 지키려 굳게 파수선노라. 독립단의 애국정신 뼈에 깊이 잠겨서 사는 능히 뽑더라도 그 정신은 못 뽑아. 대원수의 두려울 것 독립단의 그 정신, 독립단의 그 정신. 경려문을 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직접 작성한 문서들인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전략 중에 하나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미국인의,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이라는 건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면서 나중에 이 대회가 끝났을 때 미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친우회라는 지원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인들이 약 2만 5천 명 서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분들이 미국 의회에도 다양한 청원을 보내서, 사실은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무단 정치가 문화 정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내에서 3.1운동 하신 분들의 공헌이 가장 컸지만 미국을 통해서, 이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줘서
정책을 바꾸게 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지만 그 한국인들을 도왔던 미국인들, 특별히 또 중국인들, 임시정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작성하고 낭독했던 미국인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세계로교회 청년 윤지표 씨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대회는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 모여 일본의 야만적인 통치에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을 대표해서 위대한 미국의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4,000년 동안 자주권을 누리며 고유한 역사,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당시 일본은 한국과 조약을 맺고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영토를 개방해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우호조약을 마치 종이 조각처럼 버리며 한반도를 점령하고 합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들은 일본의 쇠발굽 밑에서 견뎌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 유교 지도자들과 학생들 300여만 명이 독립을 선포하고 만주 국경지대에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계엄을 선포하고 애국지사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하와이에 사는 우리 교민 대표자들은 미국 독립의 요람인 필라델피아시에 모여 아시아 독재자의 만행을 멈출 방안을 세우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력 독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입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면서 기독교 정신과 인류애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 통상조약 1조 2항을 근거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권력이 상대방 정부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그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상호 협의에 의해 우호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이 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지금 한국을 위해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인류애의 이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조미 통상조약과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정의와 자유의 진정한 챔피언인 것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상황과 독립의지가 전 세계 영어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또 한인 자유대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임시정부에 대한 경념은 그 다음에 또 미국인에 대한 호소문 이런 모든 것들 뒤에는 이곳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의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반도 옛집,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음악에서 또 하나 음악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동반도 옛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포스터의 켄터키 옛집에 조국을 그리워하는 가사를 한국인이 넣은 그런 가곡입니다. 여러분 같이 들으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성가님 부탁합니다. 조일이 선명한 나의 동반도 옛집 너는 나의 조국이로다. 선조들이 너를 창립하였고 또 너를 의지하였네. 억천만대 자손 우리 위하여 그 살과 또 피로 단장한 저렇듯 장엄한 금수강산은 오 나의 조상 나라로다. 사랑 없다 나의 조국 온 나의 혈족들아 활동하세. 우리 민족의 자유와 조상 나라 운명을 위하여. 무궁화 그대로 피어 있는가 못 잊어 늘 생각도 사랑. 저렇듯 화려한 금수강산은 오 나의 고향 나라로다. 사랑 없다 나의 조국 온 나의 혈족들아 활동하세. 우리 민족의 조상 나라 운명을 위하여. 네, 이 제1차 한인 자유대회의 목적은 물론 독립에 대한 열망과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독립을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과거에 대한제국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새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화국입니다. 그 선언을 하는 것이 당시 24살이었던 유일한 대학생이 선언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서우준 배우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하나, 우리는 정부의 권력이 통치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치받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둘, 우리는 미국의 모델을 따라 민중교육과 더불어 성장하는 정부를 제안한다. 처음 10년 동안은 정부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민중이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자치 경험을 쌓게 된다면 정부에 참여할 기회를 폭넓게 갖게 될 것이다. 셋, 우리는 국민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해서 지방입법의원들을 선출하고 지방입법의원은 국가의회에 보내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넷, 행정부처는 대통령, 부통령 및 강요들로 구성되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내각과 도지사 및 외국 사절을 포함하는 주요 행정부 관리 임명의 권리를 갖는다.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 체결 권한을 갖되 국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진다. 다섯,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믿는다. 종교적 교리가 나라의 법률이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떤 신앙이나 교리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다. 여섯,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자유교육을 통해 한국 국민들과 외국 시민들에게 상업 및 공업이 증진할 기회를 공평하게 허용하며 보호한다. 일곱, 우리는 민중의 교육이 정부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여덟, 우리는 과학적인 감독하에 현대적인 위생사업을 추진한다. 민중의 복원은 통치자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아홉, 우리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믿는다. 민주주의 원칙, 공평한 기회, 건전한 경제정책, 세계 나라들과의 자유로운 교류 등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열, 우리는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이익과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행동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신봉한다. 우리 생명이 남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같은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시다. 놀랍죠? 24살 청년이 대표로 이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원칙들을 함께 작성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10개조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건국할 때 건국헌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뜨거워졌죠? 목표와 열망 분명해졌죠?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래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거는 실제 그 당시 회의에서 불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를까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성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 이제 한인 자유대회가 정말 의미 있는 마지막 선언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 김우진 배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일본의 군사정치와 독재정부를 믿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국제도덕 원칙을 논하며 조언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도 민주주의 이상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군사와 경제에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번영을 누리며 지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탐욕스럽게 군사력을 확장했습니다. 1904년 당신들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 우리는 일본의 안전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영토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 주권을 강탈하고 국토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노상강도와 같습니다. 일본 통치자 중 교육과 경제의 진보를 통해 한국인들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야만적인 정책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 몸과 마음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과 동등하게 유능하고 지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조국에 모여서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성적이고 현명하다면 한반도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산업국가로 발전해서 중립을 지키며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고
중국도 한국만큼 당신들을 싫어합니다. 러시아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당신들을 불신으로 바라봅니다. 일본이 미국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영국마저 당신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미래의 안전과 동양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원한다면 국제 정의에 관한 새로운 원칙과 민주주의를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발전시키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들이 일시적이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진리에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하나님, 일본을 도우소서. 일 뿐입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한인 대회.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뺏었지만 윤병구 목사가 읽는 이 선언문에는 일본을 엄중하게 타이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돕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일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간의 선언문을 모두 마칩니다. 물론 공연에는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여드리고 마지막 날 부르는 노래가 하나 더 남았어요. 무엇일까요? 무슨 노래를 다 같이 불렀을까요? 맞아요. 애국가예요. 우리 아까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은 이는 정말 씩씩하게 행진곡풍으로 우리의 용기와 결단을 담아서 불렀다면 이제 애국가는 여러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요. 근데 아쉽게 그때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작곡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민요 올랭자인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옛날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일어서야 되나요? 그렇죠? 애국가는. 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이 그 이역만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것처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우리 김진희 성악가님 앞에 서서 애국가 같이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산인
네, 잠깐만요.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2개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인사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프라노 김진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리톤 김영재 선생님, 그리고 배우 김우진님, 그리고 서호준님, 그리고 매우 특별한 배우 2분, 매지현님, 그리고 윤지표님, 그리고 이 모든 음악을 반주해 주신 김은빈님, 감사합니다. 이 뒤에 특별한 영상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이 3일간의 대회를 마치고 리틀 시애터에서 미국 독립기념관으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 기마병들과 관악대를 제공해서 시청에서 후원해서 시가행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시가행진 영상이 약 2분 정도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희귀한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공연에 오실 분들은 공연에서 보시도록 하죠. 이때 우리 신나는 행진곡과 함께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여러분 못 오시면 자, 국가기록원에 가셔서 제1차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이라고 치면은 이 영상이 뜹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필라델피아에 대한 1919 필라델피아에 대한 내용과 음악을 여러분에게 해설과 함께 콘서트 형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홍보 영상 한 3분 조금 넘는 거 같이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또 하나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공연을 이번에 창원에서 하면서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감상문 공모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직접 보시고 느낀 점을 한 A4 용지 2장 정도 제출하시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상을 드려요. 대상은 100만 원입니다. 와, 그래서 자유 감상문이 있고요. 또 조금 청년들 중에 대학생이나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DNA가 제1차 한인자유대회에서 어떻게 발표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감상문을 쓰시면 일반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DNA 논술형으로 쓰면 여러분에게 심사에서 상을 줍니다.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 나가실 때 로비에 배너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해설을 곁들인 1919 필라델피아 소개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홍보 동영상으로 마무리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5000년이여 역사의 힘으로 뜻모아 선언한다. 짓밟힌 민족 정신 일으켜 당당히 앞서 나가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새 시대 다가온다. 어두운 날 그치
떨쳐버리고 밝은 빛으로 향한다.